안녕하세요 여러분, 우엉입니다. 오랜만에 이런 토크 영상을 찍는데요. 많은 분들이 제가 임신 때부터 육아용품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 많이 물어보셨어요. 그래서 아이템들을 공유해달라고 하셨는데 어쨌든 제가 좀 사용해보고 얼마나 유용하게 사용하고 있는지 후기까지 말씀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가지고 좀 적당히 사용해보고 설명드릴 수 있을 때까지 버텨보다가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민고는 지금 76일 차고요. 2개월 차 아기이고 신생아 때부터 지금까지 잘 사용한 아이템들 소개해 드릴게요. 개인적으로 필수품이라고 생각하는 아이템부터 10가지를 소개해 드릴 건데 아이마다 취향 차이가 있어가지고 이 아이템들을 거부하는 아이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건 조금 염두에 두시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추천하는 아이템 외에도 제가 사용하고 있는 아이템들을 엑셀 파일로 정리를 해놨기 때문에 더보기에다가 링크를 공유해 둘게요. 그거는 파일을 받아서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가장 객관적으로 설명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이번 영상에는 광고를 넣지 않을 거예요. 제가 돈 주고 산 제품들로 아니면 지인들한테 선물을 받았는데 너무 좋았다 하는 제품들로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맨 먼저 소개해드릴 아이템은 포프베베 아기 비데예요. 아기 비데라고 하면 처음엔 조금 어색할 수도 있어요. 아기도 비데를 쓰나? 아이들은 매일 하루에 한 번 내지 3번까지 대변을 보는데 그 대변을 휴지로 닦을 수는 없는 약간 묽은 형태의 그것이란 말이죠. 그래서 그걸 항상 세면대에서 물로 닦아줘야 돼요. 물티슈로 닦으면 쓰레기도 많이 나올 뿐더러 엉덩이에 발진이 일어날 수 있어요. 그래서 세면대나 싱크대에서 물로 많이 처리를 하는 편인데 이렇게 들어 올리고 엉덩이를 물 쪽에 다 된 다음에 손으로 이렇게 닦아줘야 되는데 들어 올리면서 한 명이 그걸 처리하는 게 쉽지 않단 말이죠. 그래서 나온 게 아기 비데인데요. 되게 여러 가지 제품들이 있어요. 저는 처음부터 포프베베라는 브랜드를 선호했고 그 제품을 사용하게 된 이유가 다른 제품들은 세면대에다가 고정하는 반면에 포프베베 같은 경우는 화장실 바닥에 기둥을 세워가지고 고정을 하는 타입이에요. 처음에 설치는 정말 어렵기도 하지만, 그리고 세면대마다 설치가 안 되는 세면대도 있어요. 그거는 확인을 꼭 해보셔야 되고, 그렇게 설치가 힘든 만큼 더 튼튼하고 오래오래 쓸 수 있는 그런 안정감을 가진 제품이고요. 덕분에 저 혼자서도 대변을 처리하는데 전혀 어려움이 없고, 혼자서 아이 목욕을 시킬 때도 머리를 감거나 얼굴을 닦아줄 때는 포프베베에 눕혀놓고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요즘에는 아이가 크면서 힘도 조금 세지고 덩치도 커지다 보니까 그냥 바닥에 대는 것도 힘든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하지? 체형 쿠션? 아이가 잡고 기댈 수 있는 지지대 같은 게 있어요. 그걸 또 설치해가지고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거 정말 강추. 이게 없으면 전 대변 처리를 못할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는 완분을 했을 때랑 완모를 했을 때 두 가지 아이템으로 소개를 해드릴 건데, 완분 시에는 저는 알프레미오 수유 시트는 필수라고 생각해요. 이렇게 생겼는데요. 그냥 안아가지고 수유를 하면 안 되나? 라고 처음에 생각했지만 한번 주문을 해보니까 이게 다르더라고요. 신생아 때는 너무 아이가 작아서 어떻게 데리고 젖병을 먹여야 할지 잘 모르겠어요. 물론 이제 수유 쿠션에다가 눕혀놓고 먹여도 상관은 없는데 각도가 이렇게 좀 기울여서 먹이는 게 젖병은 훨씬 좋기 때문에, 모유보다 훨씬 소화가 안 되기 때문에 딱 기본적으로 각도를 잡아주는 상당히 유용한 템이고요. 아이가 점점 더 무거워지고 커지면 또 그거 그 나름대로 손목이 아파진단 말이죠. 근데 이 수유 시트가 받쳐줘서 훨씬 더 데리고 먹이기가 쉬워요. 키가 60 정도 되면 여기에 꽉 차는 것 같아요. 지금 민고는 한 이 정도에 차고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 보시면 재질이 메쉬 재질이에요. 조금 뜨거워지긴 하지만 그래도 오가닉 재질보다는 메쉬 재질이 더 시원한 것 같아요. 머리대가 여기가 좀 노래지기도 하고 아이가 개우면은 묻을 수도 있는데, 이거는 그냥 세탁망에 넣어서 울 세척으로 하면은 바로 깨끗해지더라고요. 그리고 완모 시에는 이 쿠션, 이몽 달순 쿠션이라는 수유 쿠션인데요. 여러 가지 쿠션들을 찾아봤었어요. 특히나 제가 키가 작아가지고 아이가 이제 가슴 쪽으로 얼굴을 댔을 때 좀 각도나 높이가 괜찮을까 열심히 찾아봤는데 좀 높은 걸 찾아보다 보니까 일단 형태는 C형보다는 D형이 좋다고 하더라고요. C형은 뒤에 허리가 받침대가 없는 거고, D형은 이렇게 허리 벨트가 있어요. 이게 입고 옷과가 차이가 심할까 했는데 뒤에 벨트가 있어가지고 훨씬 더 안정적이고 아이를 안고 있을 때 쿠션이 떨어질 일은 없더라고요. 핸드폰을 넣는 주머니도 있고요. 저는 써본 적은 없지만 이거는 지인이 선물해준다고 열심히 찾아가지고 사줬던 건데 아주 짧은 기간이었지만 모유 수유 기간 동안 정말 유용하게 사용했던 쿠션이에요. 가운데가 이렇게 들어가 있어가지고 수유할 때 왼쪽으로 먹이나 오른쪽으로 먹이나 상관없이 아이가 소화를 잘했고, 그리고 비슷한 디자인의 쿠션보다 가격도 좀 경제적인 편이었어요. 이 제품을 사용하고 있는 영상을 보시고 이몽에서 커버를 보내주셨어요. 지금 저는 일반 커버를 사용하고 있었는데 듀라론 쿨 커버?
라고 해서 여름에 사용하는 되게 시원한 커버를 보내주셨는데 저희 집에 있는 천 중에 가장 시원한 재질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 아이 태열이 심하니까 그 커버로 사용하시는 것도 정말 좋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지금 민고가 자고 있어서 직접 보여드리진 못하지만 라라스 베개입니다. 옆으로 재우는 약간 토끼 모양의 베개인데요. 아이의 팔과 다리를 한쪽씩 밑으로 집어넣고 베개를 최대한 좁혀서 알을 옆으로 눕게 하는 그런 베개예요. 아이가 어릴수록 그 솜을 조정해야 되는 게 있어요. 그 아이의 체형에 따라서 솜을 뺄 수 있는 구멍이 있어가지고 저희 민고는 지금 머리 쪽에 있는 솜이랑 앞쪽에 있는 솜은 다 뺀 상태예요. 그래야 신생아들은 사용하기 쉽다 그래서 그렇게 사용을 하고 있고요. 저는 사실 두상 교정 때문에 샀던 거예요. 옆으로 눕는 거를 별로 안 해서 민고가 계속 머리를 대고 자기 때문에 뒤통수가 납작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옆으로 재우려고 샀던 건데 지금 낮잠 시간이랑 밤잠 시간이 훨씬 더 늘어난 상태예요.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낮잠을 재워도 라라스에서는 1시간, 2시간은 기본으로 자더라고요. 등 센서가 있는 아이들이 특히 잘 사용하고 있더라고요. 등이 바닥에 닿으면 잘 못 자는 아이들을 위해서는 정말 좋은 아이템인 것 같죠. 한 가지 단점은 기저귀가 너무 잘 새요. 이게 아무리 기저귀를 치켜 세우고 날개를 쫙 펴고 채워도 옆으로 오래 자면은 셀 수밖에 없나 봐요. 저만 그런가요? 기저귀가 자꾸 옆으로 새가지고 요즘은 1단계 기저귀를 사용하다가 조금 남은 게 있어서 바닥에다 깔고 재우고 있어요. 옷은 좀 갈아입히더라도 이불은 빨기가 조금 힘드니까 셀 테면 세봐라 하고 받치고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태열이 조금 걱정되는 게 메쉬 재질로 구매를 했더라도 아이의 팔과 다리가 아래에 계속 있다 보니까 한두 시간 자다 보면 뜨거워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요즘 같은 날씨에는 좀 태열이 올라오더라고요. 그래도 깊이 자는 거를 포기를 못하니까 열심히 보습과 에어컨으로 태열을 예방을 하면서 라라스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 브레짜. 브레짜라는 브랜드를 추천한다기보다는 분유 제조기를 추천해드리고 싶은 게 저는 뭐 그냥 손으로 타면 되지 했어요. 그런데 아이는 기다려주지 않더라고요. 잠에서 깨면 바로 급발진을 해요. 너무 배고파서 깬 거기 때문에 당장 달라고 막 울어요. 그러면은 어떻게든 마음이 급해서 손으로 타면 실수를 할 수밖에 없겠더라고요. 분유 제조기는 근데 제조를 누르면 거의 한 5초? 7초 만에 그냥 바로 분유를 제조를 하기 때문에 여러분의 시간을 단축하고 아이의 울음을 그칠 수 있습니다. 브레짜에서 가장 단점은 30ml씩 조유가 된다는 거. 60, 90, 120씩 조유가 되는데 60을 누르면 이제 외국 분유 제조의 형태로 나오기 때문에 60을 누르면 70이 나오고 90을 누르면 100이 나오고 120을 누르면 140이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120을 먹이고 싶어도 20을 버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상당히 싱크대한테 많은 분유를 주고 있어요. 지금 앞타미를 먹이고 있는데 비싼 분유를 아주 많이 먹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10ml씩 조유가 됐으면 참 좋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브라비도 10ml씩 된다고 하고 우리나라 분유 제조기 중에 눈누라는 제조기가 있더라고요. 뒤늦게 알아버렸지만 그런 분유 제조기를 구매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깔때기랑 세척이 너무 귀찮다라고 하지만 따로 판매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깔때기를 3개를 가지고 있고요. 3개가 딱 적당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세척하고 말리고의 시간도 필요하니까 분유통도 또 교체를 해줘야 돼서 분유통도 하나 더 구비를 해가지고 말리는 동안은 그걸 사용하고 있습니다. 5번째는 젖병 소독기. 저는 UV 소독기보다는 아벤트나 뭐 에디슨이나 그런 스팀 소독기를 추천해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어쨌든 젖병은 열탕 소독을 해야 되는데 열탕 소독도 물 끓이고 넣어가지고 집어내고 말리고 이게 생각보다 오래 걸리더라고요. 그리고 그동안 열탕 소독하는 동안 다른 걸 못 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냥 6개씩 모이면 그걸 아벤트 소독기에다가 넣어서 스팀 소독도 하고 거기서 건조도 해줘서 그동안 또 다른 일을 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아주 편리한 아이템입니다. 가격대가 좀 10만 원대 초반이어서 조금 친한 친구한테 선물하기도 나쁘지 않은 그런 가격대인 것 같아요. 다들 이미 가지고 있을 수도 있으니까 좀 물어보시고 구매를 하는 게 좋겠죠. 그리고 6번째는 무게감 있는 아이템이 있으면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다. 대표적으로 지금 이게 머미쿨쿨이라는 아이템인데요. 저는 이거를 당근으로 구매했어요. 머미쿨쿨은 사용하려고 구매했다가 아이가 거부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이것도 아이가 눕자마자 바로 울어버려서 판매를 하신 분한테 구매를 했던 건데요. 그래서 당근으로 구매해도 저는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커버를 또 세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안에 이렇게 좁쌀이 들어있어요. 양쪽에 이렇게 좁쌀 베개를 넣어서 가운데는 천으로 돼 있고 그래서 몸을 가두는 거예요. 이 무게감으로.
마음으로. 다리가 탈출할까봐 여기 발걸이도 있지만 아직 발걸이는 사용하지 않고 있고요. 워낙 어리기 때문에. 이게 모로반사 방지템이라고 해서 팔다리가 이렇게 갑자기 화들짝 놀라서 깨는 거를 방지하는 그런 아이템인데요. 저는 옆으로 눕힐 때도 이런 무게감 있는 걸로 좀 눌러서 등을 받쳐주거나 아예 덮어서 팔다리를 좀 가둬주는 그런 역할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도 사실 덮어주는 거기 때문에 태열은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도 안쪽이 좀 메쉬 재질이기 때문에 이것도 모든 아이템 메쉬로 구비를 해야 됩니다. 여러 가지 용도로 잘 사용을 하고 있고요. 그거랑 비슷하게 수유 쿠션 보시고 이몽에서 보내주신 것 중에 하나가 이 좁쌀 베개예요. 아까 말씀드렸던 듀라론 재질. 네, 이거는 훨씬 더 머미쿨쿨보다 더 간편하죠. 팔만 이렇게 덮어주는 건데 여기에도 좁쌀이 묵직하게 들어있어요. 이렇게 똘똘 말아서 옆으로 눕힐 때 사용해도 되고 팔을 덮어줘도 되고. 근데 아이가 힘이 조금 세지면 이용하긴 힘들 것 같은 게 저번에 한번 깜짝 놀랐던 게 원목 침대에서 재우는데 이걸 팔에다가 덮어주고 재웠더니 잠깐 조용해서 가봤더니 이렇게 팔을 들어 올려서 이러고 있더라고요. 깜짝 놀라가지고 치워줬는데 이거는 낮잠을 잘 때 옆에서 지켜볼 수 있을 때 팔을 덮어주는 용도로 사용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밤잠은 조금 위험할 수도 있다. 그리고 7번째는 이게 수유등이라고 해야 되나? 일반적인 용도로 사용하는 제품이라 스마트 전구예요. 저는 사실 수유등도 좀 밝더라고요. 시중에 파는 수유등은 밝기를 아무리 조정을 해도 가장 낮춰도 조금 밝은 느낌이 있어서 신생아 때는 불을 켜놓고 자고 싶잖아요. 아이가 살아있나? 숨은 쉬고 있나? 이게 불안하기도 하고 아이의 얼굴을 계속 볼 수 있는 빛이었으면 좋겠는데 또 그렇다고 밝은 빛을 켜고 자기에는 아이가 잠을 깊이 못 잘 것 같고 고민을 하다가 레드벤스라는 곳에서 근무를 하시는 직원분이 제 구독자셨는데 제가 임신했을 때 보내주고 싶다 하셔가지고 그냥 사용해달라고 보내주신 건데 어디에 쓸까 고민을 하다가 이걸 수유등으로 써보면 어떨까 했던 게 이게 밝기랑 컬러 조정이 다 가능해요. 그래서 일반 전구를 끼는 데에다가 끼워서 사용을 하면 되는 건데 저는 약간 보라색으로 가장 낮춰서 사용을 하니까 제 눈에는 이제 민고가 보이는데 민고는 아주 어두운 곳이라고 인식을 해서 잘 자더라고요. 지금이야 조금 커서 불을 다 끄고 자지만 완전 신생아 때는 정말 유용하게 사용했어요. 수유등 대신에 사용하면 참 좋겠다. 이건 좀 꿀팁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8번째는 아가사랑 세탁기. 삼성 제품인데요. 요거는 살까 말까 정말 고민을 많이 했던 아이템이에요. 사실 일반 세탁기가 있는데 굳이 아기 세탁기를 사가지고 사용할 필요가 있을까 했는데 생각보다 손수건과 아기 옷이 하루에 나오는 양이 많더라고요. 휴지 대신에 사용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손수건을. 입 닫고 빨고 입 닫고 빨고 그런 식으로 사용하다 보니까 하루에 나오는 양은 상당히 많은데 또 그렇다고 해서 아기 빨래는 요만큼밖에 안 돼요. 그래서 일반 빨래로 돌리기에는 물과 전기가 아까운 거죠. 아기 세탁기로 빠니까 훨씬 더 경제적으로 빨 수가 있고 그리고 삶은 기능이 있어가지고 좀 더 깨끗하게 세탁이 가능하다는 거. 그리고 나중에 아이가 다 커서도 소량 세탁을 할 때는 아기 세탁기를 사용하면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본가 어머니가 사주신 거지만 이거 정말 잘 샀다라고 생각하는 아이템입니다. 그리고 9번째로 아가드의 손톱 트리머. 이건 브이로그에서 정말 많이 보셨을 것 같은데요. 제가 한번 민고 손톱을 자르다가 피를 본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무조건 트리머로 하고 있어요. 이렇게 본체 기계가 있고요. 건전지를 넣어서 사용하는 건데 단계별로 이렇게 있어요. 여기서 이 분홍색이 색깔이 왜 이렇게 나오지? 분홍색인데 분홍색이 신생아 용도예요. 그래서 제 손톱은 아예 갈리지도 않을 정도로 매우 부드럽습니다. 이렇게 돌리면은 이렇게 돌아갑니다. 2단계까지 돌아가고요. 오른쪽과 왼쪽으로 돌릴 수 있는데 저는 그냥 1단계로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민고 손에 닿아도 다치지 않아서 안심하고 손톱 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 차라리 이걸로 거의 매일 아니면 이틀에 한 번씩 손톱 정리를 해주는 게 훨씬 좋아요. 아기 손톱은 생각보다 정말 빨리 자라고요. 아기 손톱은 정말 생각보다 작습니다. 어떻게 정리를 해야 될지 모르겠다 싶으신 분은 이 아이템을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10번째는 기저귀 가리대. 가장 유명한 브랜드는 소베맘도 있고 아가짱도 있는데 저는 아가짱을 사용하고 있어요. 소베맘이랑 아가짱이랑 똑같이 생긴 것 같아요. 사실 무슨 차이인지 잘 모르겠지만 기저귀를 가는데 그냥 바닥에 눕혀놓고 하면 되지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생각보다 산후풍은
빨리 올 수가 있고 무릎과 허리는 정말 아픕니다. 그래서 우리의 허리와 무릎을 지키기 위해서 모든 걸 입식으로 하시는 게 훨씬 좋아요. 제 몸에. 그리고 기저귀만 가는 것이 아니라 목욕을 한 다음에 로션을 바르거나 옷을 갈아입히거나 하는 것들도 기저귀 가리대에서 하는 게 훨씬 편하시고요. 사이드에 기저귀를 수납할 수 있는 공간도 충분히 많기 때문에 수납 아이템을 따로 사실 필요도 없어요. 수납과 기저귀 가리를 한꺼번에 할 수 있는 매우 유용한 아이템입니다. 그리고 이건 어디서 다른 데서 본 꿀팁인데 그 위에다가 보통 방수 패드를 깔고 그러세요. 근데 PVC 소재의 주방 발매트를 까시면 딱 크기도 맞고 방수 패드를 빨아야 되잖아요. 근데 PVC 발매트는 그냥 물티슈로 닦아주기만 하면 돼요. 그래서 어디서 얻은 꿀팁이지만 참 유용하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10가지의 아이템을 소개를 해드렸는데 다른 아이템들도 지금 워낙 브이로그 안에서 사용하고 있고 뭐 협찬을 받았거나 유료 광고를 했거나 그런 아이템들도 워낙 지금 유용하게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나머지는 엑셀 파일을 보시고 참고해 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 엑셀 파일에 제가 생각하는 꿀팁들도 조금씩 넣었으니까요. 읽어보시고 참고하시면 조금 더 육아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도 추천할 수 있는 아이템이나 그런 것들이 있으면 이렇게 토크 영상을 찍거나 브이로그에서 소개해 드리도록 할게요. 여러분의 육아를 응원합니다. 안녕. 다음 영상에서 봐요.